얼마 전 유튜브에서 우연히 문제적 남자를 보게 됐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만 퇴근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이 문제를 보게 됐습니다. 40개의 동전이 빽빽하게 차있는 상자 안에 동전 하나를 더 집어넣는 방법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썸네일을 보자마자 호기심이 생겨 바로 클릭했습니다. 도저히, 아니 어떻게 상자 안에 동전 한 개를 더 넣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답이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넌센스 문제일 것이라는 예측으로 보았습니다. 출연자들은 여러가지 기발한 생각들을 해냈지만 모두 정답은 아니었고 결국 이장훈 씨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동영상을 정지시키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무 기발하고 재미있어서 다른 문제도 보았습니다. 성냥개비 3개를 움직여서 두 등식이 같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 문제는 타일러가 정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는 예스. 기발하지 않습니까? 정답이 숫자 안에서 나올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부숴버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영역에서 정답이 나왔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많이 걸린 시간이 4시간이 채 안 된다고 하니 놀랍기만 합니다. 이것을 혼자서 풀려고 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팀워크의 힘은 많은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년부터 교도소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짜보라는 거죠. 처음에 학생들은 흥분을 하며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도소가 없어지면 이 세상은 범죄자로 가득 찰 것이라는 둥,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둥 여러가지 부정적인 의견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되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해결책을 내놔라.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범죄자를 교화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서 재범률을 줄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또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실에서는 교도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아졌고 기발한 생각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내 삶에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힘이나 남들이 어이없어 하는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이 미로를 헤매는 것이라면, 즉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꿈과 목표는 출구를 안내하는 표지판이나 망망대해에서 길을 안내하는 부곡선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에 관심은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서서히 살이 찌고 있는 사람이 초콜릿을 보았다면 그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초콜릿은 먹어도 돼.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했어. 온갖 미사오구로 자신을 설득하면서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원숭이의 뇌로 살아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은 그저 그런 삶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때 꿈과 목표가 생기고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점점 지금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중에 큰 보상을 바라보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뇌에서 나와 행동의 동기를 유발하게 되고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의 삶이 제대로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면 뇌의 변화는 물론 진짜 원하는 대로 삶이 잘 풀리게 됩니다.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마음 상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좋게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 아가씨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의사는 평생 휠체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도 어쩌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침대에 누워서 이동하는 도중에 그녀의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흥분해서 주변의 의료진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일대를 덮친 지진 때문에 건물이 흔들린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다리가 움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정상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정상 판정을 받고 당당하게 걸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꿈과 목표란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같은 네트워크 마케터들은 연예인과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본인이 실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본인에게 맞는 작품을 잘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되질 않자 뉴질랜드로 이민 가려고 했던 김명민 씨는 많은 사람들이 미스캐스팅이라고 고개를 저었던 불멸의 이순신에 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지금의 명배우가 되었습니다. 실력과 작품이 만나 명품 배우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도 매일 밖으로 나설 때 오늘은 꼭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만 나옵니다. 답답해서 스폰서에게 하소연해봐도 이 사업이 원래 이런 것이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어떨 때는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와서 당신과 사업하고 싶다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하던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위 잘나가는 사업자는 심심찮게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소위 얻어걸린 사람 덕분에 성공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자도 회사 비즈니스 센터에 앉아 있다가 어느 여성이 제품을 사고 싶다고 말을 걸어와 회원가입을 도와주었는데 갑자기 사업의 비전을 보고 엄청난 성장을 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회원가입을 도운 그 사업자는 자다가 떡이 생겼습니다. 성공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타깝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용했구나를 실감합니다. 우연으로 가장한 필연들, 즉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모르고 선택했던 순간순간들이 나를 지금의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마음속에 잊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던 작은 꿈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력도 반드시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운도 따라주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행운을 바라신다면 지금 당장 꿈과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둘러싼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퍼 팩터를 가방에 넣고 보통 때처럼 제품을 전달하던 어느 날 내가 전달하는 이것이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린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꿈과 목표입니다.